이번 영상에서는 현재 어플리케이션에 액티비티를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텐트라는 것에 대한 기본 개념을 좀 살펴볼 것인데, 현재 안드로이드 앱은 컴포넌트 기반의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 개념을 완성시켜주는 것이 바로 인텐트입니다. 앞서서 살펴봤듯이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은 네 종류의 서로 다른 컴포넌트들로 구성되어질 수 있다라고 했었죠. 이때 각 컴포넌트를 구성하고 있는 각 객체들은 독립적으로 실행되어지고 상호 간에 직접 결합이 발생되어지지 않습니다. 또 각 컴포넌트 클래스의 생명 주기는 시스템에 의해서 관리가 되어지고 있죠. 다시 말해서 내가 메인 액티비티에서 서브 액티비티를 수행한다라고 했을 때 메인 액티비티 클래스 내부의 서브 액티비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메인 액티비티와 똑같은 수준의 서브 액티비티라는 별개의 컴포넌트 클래스를 두고 일반 자바 프로그램에서처럼 메인 액티비티에서 서브 액티비티를 프로그래머가 직접 생성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메인 액티비티에는 이 인텐트라는 객체를 통해서 서브 액티비티의 생성을 시스템에 의뢰해 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인텐트라는 객체는 각각의 컴포넌트 간에 통신하기 위한 일종의 메시지 시스템으로 어떤 컴포넌트 상호 간에 수행할 작업에 대한 정보들을 갖도록 하거나 혹은 수행되어진 작업 결과에 대한 반환값을 갖고 전달되어지는 데 사용이 되어집니다. 하나의 액티비티에서 또 다른 액티비티를 호출하는 경우에 국한시켜서 살펴봅시다. 현재 액티비티에서 다른 액티비티를 호출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다음과 같은 스타트 액티비티라는 메서드를 이용을 할 수 있어요. 자, 다만 어떤 액티비티를 호출할 것인가에 대한 정보를 이 인텐트 객체에 담아서 스타트 액티비티에 인자로 전달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이때 이 인텐트라는 객체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구분되어질 수 있는데 명시적 인텐트와 암시적 인텐트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즉 내가 호출할 대상 컴포넌트의 클래스 이름을 명료하게 기술한 것이 명시적 인텐트이고 호출할 대상에 대한 클래스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지 않을 때 호출 대상을 찾을 수 있는 부가적인 정보를 통해서 호출하는 방법이 암시적 인텐트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내가 만든 하나의 액티비티에서 또 다른 액티비티를 호출할 때 사용하는 것은 명시적 인텐트인 것이고 암시적 인텐트는 내 액티비티에서 다른 프로그램의 특정 컴포넌트를 호출할 때 주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앞선 영상에서 예를 들었듯이 내 어플리케이션에서 전화 거는 액티비티를 호출한다 라고 한다면 그 전화 거는 액티비티가 실제 어떤 클래스 이름을 갖고 있는지는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현재 시스템에 설치되어 있는 전화 거는 액티비티를 실행해라 라는 형태로 좀 뭉뚱그려서 호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명시적 인텐트를 통해서도 다른 응용 프로그램에서 권한이 부여되어진 또 다른 액티비티를 호출할 수도 있기는 하는데 일반적으로 시스템 내부에서 전화를 건다, 이미지를 보여준다, 카메라를 촬영한다와 같은 어떤 일반적인 행위들을 암시적 인텐트를 통해서 더 많이 호출하도록 할 수 있고 또 그에 따라서 안드로이드 시스템에서는 내가 이미지를 보고자 했을 때 어떤 뷰어를 통해서 이미지를 볼 수 있도록 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기도 합니다. 명시적 인텐트로 액티비티를 추가하는 방법을 먼저 살펴보면 새로 만들 액티비티의 레이아웃을 XML 파일에 정의를 해주고 새로 만들 액티비티 코드를 작성을 해주면 되겠어요. 일반 메인 액티비티에서처럼 onCreate에서 지정되어진 XML을 전개해서 화면을 구성하도록 해주면 되겠고 단순히 액티비티 클래스만 만들어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액티비티 클래스를 현재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정보들을 담고 있는 매니페스트 상에 등록해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과정이 누락되어지게 되면 아무리 액티비티 클래스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실행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매니페스트 안에 어플리케이션이라는 항목 안에 액티비티라는 요소를 통해서 현재 작성한 액티비티를 등록을 해주고 그리고 프로그램 코드에서
그 새로 만든 액티비티, 뭐 예를 들어 new sub activity라는 이름을 담고 있다라고 하면 해당하는 이름의 클래스를 인텐트 객체에 담아서 start activity라는 메서드의 인자로 전달을 해주게 되면 이 start activity가 호출되었을 때 실제 new sub activity라는 이름의 클래스가 구동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개념적으로 보면 sub activity라는 클래스를 매니페스트 상에 적절히 권한을 부여했다 치고 인텐트 객체를 통해 A 액티비티에서 스타트 액티비티를 통해서 호출을 하게 되어지면 이 순간에 서브 액티비티라는 액티비티가 실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서브 액티비티의 내용들을 처리하다가 사용자가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르거나 혹은 finish라는 메서드를 호출하게 되어지면 다시 이전의 액티비티로 복귀하게 되어지고 이후 과정들이 쭉 수행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작업을 한번 직접 구성을 해보도록 해봅시다. 현재 call activity라는 프로젝트를 하나 새로 생성을 했습니다. activity_main.xml이라는 레이아웃 파일에 리니어 레이아웃을 루트 엘리먼트로 두되 하나의 버튼을 두었어요. 그리고 그 버튼이 클릭되었을 때 현재 onClick이라는 메서드가 호출될 수 있도록 작성을 해봤습니다. 이 버튼은 서브 액티비티를 실행할 때 눌려질 수 있는 버튼인데 현재 서브 액티비티를 하나 추가해 봅시다. 현재 어플리케이션 항목 밑에 자바 코드 밑에 서브 액티비티에 대한 자바 소스 코드를 추가해 주면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눌러주고 new 하기를 새로운 자바 클래스를 직접 등록을 하고 이후 여러 가지 작업들을 수동으로 처리해 주어도 되지만 현재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는 액티비티를 추가할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 액티비티라는 항목 선택해 주고 어떤 액티비티를 추가할 것이냐,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작성했을 때처럼 empty activity라는 것을 추가하도록 해봅시다. 현재 액티비티의 이름은 sub activity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레이아웃 파일 이름은 activity_sub.xml이라는 이름의 레이아웃 파일이 만들어지도록 설정을 해봅시다. finish 눌러주게 되어지면 현재 main activity와 별개로 sub activity라는 클래스가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sub activity의 onCreate라는 메서드 안에 set content view는 기본적으로 activity_sub.xml과 연동되어지도록 설정되어 있어요. 부가적으로 현재 manifest라는 항목 안에 android manifest.xml이라는 문서에 가보면 현재 application이라는 요소 안에 activity라는 요소로 기존의 main activity 외로 sub activity도 같이 등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항상 안드로이드 프로그램 안에는 그저 자바 코드가 만들어져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구성 요소가 현재 어플리케이션에 포함되어진다라는 권한 상태들을 기술을 하기 위해서 매니페스트 안에 현재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구성 요소들을 등록을 해줘야 돼요. 현재 activity_sub.xml은 constraint layout을 루트 엘리먼트로 갖는 빈 레이아웃 파일이네요. 우리가 쉽게 핸들링하기 위해서 이 constraint layout을 linear layout으로 설정을 해줍시다. 그리고 현재 리니어 레이아웃을 수직 방향의 배치를 갖출 수 있도록 배치 방향을 버티칼로 설정을 해주고 텍스트 뷰 하나와 버튼 하나를 추가하도록 해봅시다. 텍스트 뷰의 텍스트 속성은 서브 액티비티라고 설정을 해주고 텍스트 사이즈를 약 30sp 정도 표시를 해줍시다. 더불어서 버튼에 대해서는 돌아가기라는 텍스트를 설정을 해주고 역시 텍스트 사이즈 한 30sp 정도 주고 onClick 속성에 onClick이라는 메서드 이름을 정의를 해둡시다. 즉 리니어 레이아웃 안에 텍스트 뷰와 버튼을 담고 있는 그런 구성이죠. 현재 onClick이라는 함수에 대한 정의를 서브 액티비티 쪽에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onClick이라는 함수를 추가하고 이 안에서는 그냥 finish라는 함수를 하나 호출하도록 해볼게요. 메인 액티비티의 레이아웃 파일인
액티비티 언더바 main.xml에 추가되어진 버튼도 M1 클릭 속성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main activity라는 클래스의 M1 클릭에다가 하나의 액티비티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텐트 객체를 먼저 만들어 봅시다. 서브 액티비티를 구동하기 위한 인텐트 객체는 반드시 클래스 이름이 아니라 subActivity.class라는 클래스 파일 자체를 인텐트 객체에 지정을 해줘야 한다라는 점 기억하고 스타트 액티비티 하기를 이 인텐트 객체를 스타트 액티비티의 인자로 전달을 해주면 될 것입니다.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콜 액티비티라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서브 액티비티 실행이라는 버튼이 나왔죠. 서브 액티비티 실행이라는 버튼을 눌러주면 서브 액티비티가 시작되었고 여기서 다시 돌아가기 하면 메인 액티비티 쪽으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서브 액티비티 실행한 다음에 되돌아가기 버튼 눌러도 똑같은 처리가 일어난다라는 것 확인해 볼 수 있죠. 물론 명시적 인텐트 대신 암시적 인텐트를 통해 액티비티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클래스 이름 대신에 인텐트 필터라는 정보를 사용을 하게 되어지는데 가정하기를 내 어플리케이션의 매니페스트 안에 some activity라는 클래스를 등록했다라고 했을 때 이 some activity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인텐트 필터를 정의를 해두게 되는 것입니다. 인텐트 필터 항목에 가보면 액션, 카테고리, 데이터라는 세부 항목들을 갖고 있는데 액션이라는 것은 현재 이 some activity라는 액티비티가 하고자 하는 어떤 능력들에 대한 분류를 기술해주게 되어집니다. 안드로이드 시스템에서 지정되어진 예약어를 이용할 수도 있고 혹은 내 패키지명을 포함을 해서 어떤 특정한 상수같이 정의해서 사용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카테고리라는 것은 이제 어느 범주의 컴포넌트인지를 기술을 하고 데이터 같은 데에서는 컴포넌트를 실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상세 정보를 기술해 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런 이름으로 하나의 some activity를 등록했다라고 한다면 이후 내 프로그램에서는 some activity라는 이름을 통해서 명시적 인텐트를 만들어 사용해도 되지만 이 이름을 가지고서 암시적 인텐트를 통해 현재 액티비티를 실행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살펴봅시다. 자, 앞서 작성했던 예제에서 매니페스트 상의 서브 액티비티 부분에 다음과 같이 인텐트 필터를 정의를 해 두었습니다. 현재 이 이름을 통해 가지고서 인텐트 필터를 정의한 것이죠. 자, 따라서 이 서브 액티비티를 호출을 하기 위해서 메인 액티비티에서 서브 액티비티라는 클래스 이름을 가지고서 명시적 인텐트를 만들 수도 있지만 다음과 같이 인텐트 객체의 setAction이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현재 액션의 이름을 지정을 해서 인텐트를 하나 생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클래스 이름을 알고 있지 못하다 하더라도 이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액티비티를 수행해라 라는 형태로 사용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내 어플리케이션 내의 구성 요소들이다 라고 한다면 각각의 클래스 이름을 명시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명시적 인텐트를 주로 사용을 하게 될 것이에요. 참고적으로 암시적 인텐트를 사용한다 라고 한다면 다른 어플리케이션의 구성 요소를 호출을 할 때 주로 사용이 되어지겠죠. 예를 들어서 현재 내가 작성한 어플리케이션에서 카메라 액티비티를 구동시키고자 한다 라고 한다면 사진을 찍는 것과 관계되어지는 프로그램을 수행해라 라는 의미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인텐트 객체를 만들어서 실행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시스템에 등록되어져 있는 사진 촬영과 관련되어진 어떤 특정 액티비티가 실행되어질 수 있도록 처리를 해볼 수 있는 것이고 혹시 이 이름과 연관되어진 사진 촬영하는 액티비티들이 여러 개 있다라고 한다면 사용자가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창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물론 카메라 앱이 제대로 동작되어지기 위해서는 사진 촬영한 내용을 파일로 저장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에 대한 처리들이 다소 필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파일 입출력 부분들은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예는 우리 교재 14.2절에 있는 내용들을 참고해 보기 바랍니다.